네, 자 이제 선택을 해야죠. 오늘도 금요일 변함없습니다.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과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뭘 갈까요? 네. 유럽이 원전을 다시 돌리기 시작해갖고 네. 추우니까 그래서 네. 가스 값은 불안하고 원전을 다시 선택한다 뭐 이슈는 요 며칠 앞서 계속 되어서 뭐 두산중공업 같은 기업들 계속 주목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도 한전 그렇게 산업 뭐 그렇죠, 이런 한전. 종목들. 뭐 네. 태양광 풍력 이런 걸로 아직까지 대체하기가 그렇죠. 네. 그 영국 매번 하지만 풍력을 많이 지어놨더니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네. 이 팬이 안 돌아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뭐 태양광도 이렇게 쫙 깔았는데 계속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햇볕을 그렇죠. 가리면은 효율은 떨어질 거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고 싶은 거는 적인 것 같고 자 에너지 얘기는 아니고 앞서 이제 수급을 쭉 봤더니 뭐 선택을 해봐야 되는데 정경민 차장은 비행기 다시 뜹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순매도 쪽에서 한번 아, 찾아봤습니다. 매도인가? 예, 순매도. 비행기 이미 떴죠. 다 뜨고 있고 가고 있는데. 네, 지금 뭐 기관하고 외국인 순매도의 상위에 오른 종목이고요. 대한항공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릴까. 뭐 사실 대한항공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만 네. 사실상 이제 에너지 얘기입니다. 유가 얘기죠. 결국에는 이제 그 뭐 한 달 전만 해도 뭐 여행 재개, 뭐 트래블 버블 또 이제 뭐 운임 실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만 역시 이제 항공주들의 전통적인 이제 아킬레스건이 환율과 유가였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1,200원을 넘나드는 환율 그리고 어느덧 이제 80 뭐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꼭 100불이 꼭 갈 것 같은 이제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곤 하죠. 이제 WTI 기준으로 80불이 넘어가고 있는 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려감 속에 좀 주가가 뭐 3만 원대 중반에서 지금 3만 원 초반까지 좀 하락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저는 반전 포인트가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일부러 약간 청개구리 같이 네. 이제 수급의 매도 상위에 있는 대한항공을 뭐 끄집어내 봤는데요. 굳이. 굳이 그랬던 이유는 그 어제 그 앵커께서도 이제 뭐 CPI, PPI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런 수치가 나올 수도 있구나 뭐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잘 보시면 그 상승폭이 굉장히 그러니까 기울기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 전에는 뭐 30대도 좀 나오고 그랬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5, 10, 15 뭐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경각심이 오겠습니다만 굉장히 놀라운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가 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100불까지는 못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리고 어제도 강조드렸습니다만 이 환율 부분도 1,200원이 넘어가면 그쪽에서 또 베팅을 하려는 세력이 의외로 많구나라는 것들을 또 증명을 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있어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은 지금 사실상 거의 이제 신뢰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지금 주가를 끌어내렸던 이유가 유가의 상승 그리고 환율의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좀 나온 것이라면 좀 저는 이제 반전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3분기는 지금 거의 분기 3천억대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는 물류의 최성수기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런 연말도 다가오고 뭐 선물할 것도 많고 그리고 기업들은 재고 조정이라 그래서 이제 밀어내기 매출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해운 운임 가격도 좀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는 것처럼 항공 운임도 절대 떨어질 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11월부터는 이제 동남아 일부 이제 해외 여행이 좀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됐는데 과거와 같이 할인 운임을 이제 제시하지는 않을 이제 그런 예정으로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정상적인 운임에 유류 할증료까지 좀 더해진다면 지금 우려 때문에 빠졌던 이런 좀 유가의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10월부터 기관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훅 나오면서 굉장히 좀 뒤로 물러쓰는 이제 모습이 나왔었는데 유가나 환율이나 이런 부분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임계점을 넘어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좋고 신뢰도가 높은 실적이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고 또 이 투자 심리를 잡아줄 수 있는 여행 재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대한항공 뭐 우리가 꼭 그러잖아요. 뭐 조정 좀 나오면은 뭐 들어가 보시 이렇게 해놓고 조정 나오면은 이렇게 외면을 하게 되잖아요. 네. 뭐 저는 말 그대로 조정 때 담아볼 수 있는 리오프닝에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대한항공을 굳이 매도 상위에서 끄집어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조금 나는 달리 보고 싶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신 네, 거고. 그렇죠. 대한항공 최근에 이제 주가 무거운 거는 아마 아시아나 합병 이슈도 계속 발목을 잡는 것 같고. 그렇죠. 합병이 좀 안 되고 있잖아요. 뭐 공정 경쟁 측면에서 독과점 때문에 반독점 일부 규제 노선도 때문에. 제한되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업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마일리지라 그러더라고요. 마일리지. 그러니까 아시아나는 그동안 쉽게 마일리지를 좀 쌓아가서 좀 높은 등급을 주는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대한항공은 상대적으로 좀 작거든요. 네. 이런 통합 작업도 지금 굉장히 좀 난항이 좀 있다고 어려울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인력을 이제- 통합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좀 큰 난관이고. 맞아요. 어쨌든 이제 합병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해놓았는데 이제 후속 작업이 계속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더디니까. 보니까 양사에 다 부담이 조금 되는 거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 비용들이 계속 나가게 그렇죠. 되죠. 뭐 컨설팅 비용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아시아나에 잠재되어 이게 들춰보니까 아이고 야 이런 것도 있어 부실이 좀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하여튼 그런 걸 다 시장 가격이 인지했으면은 그렇죠. 역공을 뭐 그렇죠. 이제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이래가지고 뭐 여행도 많이들 가실 수도 있고 뭐 미국도 이제는 문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네. 다음 주 또 에어쇼도 있어요. 근데 에어쇼가 대한항공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지만 네. 김현 매니저는 네, 저는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 제가 이제 선택을 한 종목은 심텍이라는 종목. 정말 오랜만에 심텍. 네,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 이 소부장 종목이 매수 상위에 좀 올라와가지고 오늘 마음먹고 이제 심텍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왔고요. 어저께 우리 국내 증시 시장 분위기를 보면 오늘 미국장이 뭐 새벽에 급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이미 먼저 이제 선제적인 기술적인 반등을 했거든요. 사실상 우리 시장의 낙폭이 미국 시장에 거의 2배 가까운 하락폭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반등도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빨리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저께 코스닥 지수가 3% 정도 급등세를 연출을 할 때 가장 좀 강하게 수급이 좀 들어왔던 섹터가 반도체 소부장 업종,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업종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추락을 할 때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 쪽으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가격 회복 시도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게 이제 심텍이 기관들의 이제 매수 러브콜을 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선택을 한번 해봤고요. 23만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하면서 주가도 한 7% 정도 강하게 반등이 조금 들어왔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흐름이 정말 좀 안 좋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연중 저가를 막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몇 개 있는 게 이제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이 어저께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뭐 차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인 것처럼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뭐 개인 주주가 갑자기 뭐 1,000몇백억을 샀다 이러면서 좀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이 동진 세미캠도 추세가 조금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해성 DS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오늘 말씀드리는 뭐 심텍 이런 종목들이 가격 반등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텍은 차세대 반도체 이제 기판과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기판이 결국은 DDR5 전환의 이제 수혜거든요. 과거에 이제 DDR3로 전환됐을 때가 이제 2008년 요때, 그 다음에 DDR4로 전환됐을 때가 2014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DDR5 전환기를 맞이한 거거든요. 네. 과거에 DDR3, DDR4로 전환이 됐을 때 역시나 심텍의 실적이 상당히 좀 급증했었던 걸 감안하면은 DDR5 전환과 관련된 최고 수혜주일 수 있고요. 요즘에 FC 이제 BGA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상 이제 뭐 플리치 볼그레이드 어레이 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차세대 이제 반도체 기판이다 보니까 요걸 생산하는 기업이 일본의 이제 뭐 이비덴이라든지 신키덴코 뭐 이런 몇몇 개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삼성전기, 뭐 대덕전자, 심텍 뭐 이런 종목들 결국 한 전 세계적으로 한 10개 정도 되는 기업들, 대만의 뭐 그 유니마이크론 같은 이런 기업들 포함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대만의 이제 유니마이크론이 이제 화재 때문에 이 FCBGA 생산이 계속 차질을 좀 빚고 있다 보니까 네. 반도체 기판 쪽도 지금 풍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재성 이슈들이 이제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분위기가 요즘에 워낙 안 좋았고 뭐 삼성전자 주가가 추락하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추락하다 보니까 소부장 종목들도 동반해서 가치 조정을 받았었는데 조정이 좀 일단락되면서 강한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진행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심텍처럼 이렇게 DDR5 전환 수혜주라든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들은 내년까지도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스템 반도체 투자라든지 또 설비 투자, 증설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심텍 그리고 그 외에 뭐 종목들도 관심을 한번 가져볼 시점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FC, BGA 뭐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네. 뭐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 그게 굉장히 풍기구나 네. 이렇게는 아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다 저기 좀 전에 김학준 대리 나와서 얘기했지만 베트남 공장 다시 돌아갑니다. 네. 공장이 돌아가면은 맞습니다. 그런 거죠. 다 지금 뭐 공장 돌아가고 비행기 뜨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저런 선택들이 나오는 거죠. 심플하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이 부품 쪽도 지금 굉장히 활발해지는 네. 거고. 자, 두 분의 이제 수급의 선택은 저렇게 봤고 따로 준비해 오신 또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화면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의 나만의 또 선택 파인테크닉스, 그다음에 김영 매니저는 차바이오텍. 네. 파인테크닉스부터 들어보죠. 베트남 공장 돌아간다면서요. 돌아왔어요. 그러면 뭐 휴대폰 안 볼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죠. 게다가 시장보다 더 많이 빠졌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폴더블의 가장 앞선 종목이라면 아무래도 어제의 상승이 약간은 부담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빠진 자리를 보면 그냥 오히려 좀 다시 관심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이따가 이제 이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담긴 했습니다만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좀 눈에 띄어가지고 파인테크닉스를 좀 선정을 좀 해봤고요. 네. 일단 정밀한 재무적인 수치보다는 저는 이제 폴더블의 상징적인 의미가 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지금 폴더블 전망치가 얼마고 이 내장 힌지의 뭐 대당 가격이 얼마여서 거기에 멀티플 얼마를 곱해가지고 적정국 주가가 얼마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좀 조정을 받은 이 상태에서 다시금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거기에 폴더블의 좀 대표적인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좀 짓눌렀었던 이제 신용이나 또 공매도 이런 것들이 좀 주가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어제의 상승이 부담되지만 그래도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논리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폴더블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부품주의 핵심은 원래 이제 UTG와 내장 힌지 요게 이제 가장 그 이 부품들 중에서는 핵심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내장 힌지 기술은 조금 까탈스러워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부품들처럼 멀티 벤더로 이렇게 뭐 2개, 3개 이제 공급처를 이렇게 삼성에서 정해놓고 받아들이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한두 개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조금 이제 루머로 들리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삼성에서 저렇게 내년에 이제 휴대폰 전체적으로 3억 대 이상을 뭐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폴더블에 대한 계산이 어느 정도 좀 쓴 게 아닌가. 계산이 섰다라고 하면 일단 발주처들에 대한 어떤 생산 이제 능력과 소위 말하는 이제 캐파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결론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폴더블 대중화의 전략이 이제 완전히 먹혀들였죠. 뭐 생각보다는 뭐 저렴하진 않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막 너무 비싸서 못 살 정도는 또 아니기 때문에 대중화 전략이 먹혔고 이제 수율 문제가 들었었는데 뭐 1000대를 만드는데 100대밖에 못 건진다라고 하면 1000대를 찍었는데 그 중에 100개밖에 못 건지는 그런 그 정도의 수율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10,000대를 만들어서 1000개를 뭐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삼성이 좀 이게 그러니까 전략을 조금 틀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이 관련된 장비 회사들한테도 여기저기 지금 뭐 수주가 나간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 대중화 전략이 완전히 먹혔기 때문에 이미 뭐 목표량은 뭐 초과 달성이 된 걸로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 뭐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지 생산도 일부 차질 없이 좀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제 폴더블도 이제 지금은 이제 몇몇 플래그십 모델이 한정적으로 나옵니다만 폴더블 내에서의 어떤 이제 보급형 모델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신용 잔고율이 10% 가까이 된 적도 있었어요. 파인테크닉스가. 그리고 뭐 5%대까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대차 잔고도 굉장히 현격하게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이 투자 심리를 잡아줄 수 있는 뉴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동안 좀 부담이 됐었던 수급 상황도 굉장히 좀 가벼워졌고 그리고 그 상승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후퇴가 있었던 조정을 돌려 세우는 수급이 좀 빠르게 좀 나왔다면 저는 전고점 정도는 어렵지 않게 열어보고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이런 아이디어에서 오늘 파인테크닉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전고점 수준. 그렇죠. 네. 1차적으로는 일차적으로는 전고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대략 14,000원, 15,000원 정도. 15,000원. 예. 지금 10,000원, 11,000원 좀 안 되는군요. 네. 어제 확 솟구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이 파인테크닉스는 KH바텍하고 같이 네, 그렇죠. 연동해서 좀 봐야 될 거고 제트 플립 3 BTS 에디션 버전 나온다고 하네요. 네. 뭐 그런 것도 또 네. 은근 같고. 톰 브라운 에디션도 그냥 뭐 나오기도 전에 완전히 완판되고 그게 이제 중고 사이트에서는 오히려 웃돈을 주고 막 거래가 될 정도였으니까 이번에 이제 BTS하고 협업하는 것도 네, 당연히 제가 잘 되지 않을까. 조금 아는 정보는 그 애플도 지금 접느냐 아니면 롤러블 하느냐. 네. 롤러블은 굳이 LG전자가 예전에 했던 상소문 폰. 네, 상소문. 그렇죠. 거기에는 힌지라기보다는 약간 FRP 강화 플라스틱 소재의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지금 파인테크닉스가 뭘 한다 시도한다. 네. 거기까지. 친구가 계시나 봐요. 네? 파인테크닉스 친구가 한 분 계시나 봐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폼팩터의 변화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외형의. 네, 그동안에는 사실상 그냥 스마트폰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는 이 직사각형 형태의 이제 스마트폰만 쓰다가 네. 접는 걸 이제 쓰는 게 익숙치 않았었는데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디자인도 되게 이쁘고 뭐 가격도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실적인 이제 가격이 구현이 네. 되다 보니까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도 사실상 이제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몸에 둘러올 거야 아마. 그래갖고 워치라는 시계 형태지만 그리고 왜 여기다 하겠어요? 이게 밴드 부분까지도 뭐 디스플레이화 시키고 약간 뭔가 좀 미래지 얘 보면 막 이렇게 뭐 여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굳이 뭐 굳이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웨어러블이든 뭐 롤러블이든 이제 이 폼팩터의 변화들은 계속 일어난다. 사실 그렇게 해야만 이 스마트폰 생태계가 계속 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새로운 폼팩터들의 변화들이 나타날 때마다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이 막 부각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파인테크닉스 같은 뭐 이런 종목이고 네. 애플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내년 하반기 정도쯤에는 그 폴더블 스마트폰을 뭐 하겠죠. 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S 시리즈 출시를 거의 한 3개월 정도 앞당기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폰 13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내년에 폴더블 스마트폰을 더 빨리 출시하기 위한 그런 네. 보관이 분명히 저는 담겨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부품주들은 어찌 보면 내년 상반기 때 갤럭시 Z 폴드 4가 출시가 돼버린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과정임을 감안을 해봤을 때 뭐 파인테크닉스라든지 세경 하이테크, 뭐 KH 바텍 적어도 이 정도의 부품주들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는 그 탈포 이거 기포 빼는 거 잘하는 기업인 갑자기 생각했는데 뭔가 떠올랐는데 네. 네, 이러면 안 되죠. 네. 네. 자, 저기 우리 김영미 매니저. 네. 뭐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IT 부품주도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준비를 해왔거든요. 제약바이오? 오랜만에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뭐 차바이오텍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뿐만 아니라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최근 급락장 속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때문에 정말 많이 좀 속상하셨을 거예요. 녹십자 같은 이런 이제 CMO 계약이 나온다 했던 기업들이 막 고점 대비 거의 한 30% 가까이 조정 받아버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많이 빠졌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실적 정말 좋다고 하는데 많이 빠졌고 특히나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들 논란이 정말 많잖아요. 뭐 소액 주주들이 이제 분기 탱천해가지고 빨리 주주가치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내놓으라 막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힘들었거든요. 역설적으로 보면 지수가 많이 빠지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올 때도 이제 가격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라고 본다면은 빠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차바이오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차바이오 그룹은 아마 익히 많이들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회사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좀 독특한 게 병원 안에 지금 이 제약바이오 회사가 있는 거거든요. 병원 그룹도 있고 세포 치료제 개발도 하고 뭐 제대열도 줄기세포 보관 사업 등등등 많은 사업들을 하고요. 이게 연결 기준으로 종속회사가 무려 47개가 있는 차바이오텍이 어찌 보면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종속회사들이 차 헬스케어, 그다음에 상장 기업 중에 CMG 제약 이제 많이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차바이오랩, 그다음에 차바이오 백신. 차백신 연구소가 이제 상장을 이제 곧 할 거거든요. 이제 그 뭐 공모가가 확정이 됐고 개인 청약 일정이 이제 마무리됐고 이제 상장이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리고 이제 CMG 제약하고 이제 미국 내 이제 바이럴 벡터 이제 사업, CDMO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마치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했거든요. 이 회사에서 이제 CMG 제약하고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게 차세대 이제 NK 세포 치료제, NK 이제 그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를 이용한 이제 교모세포종 치료제, 요게 이제 임상 1상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재발성 교모세포종 임상 1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또 연결 종속회사 마치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주가의 위치, 저는 기술적인 포인트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31,000원대까지 이제 7월 달까지 차바이오텍이 올라갈 때 이 종목이 이게 왜 올라가나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차바이오텍이라든지 네이처셀 이런 종목들이 뭐 이유 없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등세가 좀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3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가 넘게 조정을 받고 2만 원 초반대에서 지금 단기 저점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기술적으로 보면 워낙 많이 빠진 낙폭 과대 종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을 이용한 이제 트레이딩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21,400원에서 21,800원 매수 밴드 말씀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26,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딱 2만 원. 손절 가격은 대신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왜냐면 이 직전에 저점을 만들었던 게 2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깨져버리면 도로 18,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2만 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여나 이제 매매를 관심 두신다면은 뭐 저런 전략도 한번 네. 얘기해 할 수 있다. 참고용으로. 네. 차바이오텍은 뭐 저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들리는 내용이 좀 있어요. 거요? 차바이오, 뭐 유지랩 파마, 네. 뭐 ап타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네, 좀 많이 맞습니다. 브로커들 사이에서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공식화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런 모멘텀이 있어요. 이제 세포 치료제 개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뭐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되고 있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속회사들이 워낙 많거든요. 네. 바이오랩도 있고 그다음에 차백신 연구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빠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뭐 낙폭 가대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타이틀 바꿔서 소문으로 들었어로 다시 해서 네. 무슨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이제 이렇게 좀 이게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약간 이제 거래량 정도 이게 체크하시면서 좀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뭐 좋은 매매 맞습니다. 거리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현 매니저는 차바이오텍, 정경민 차장의 선택은 파인 테크닉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 돌아가셔야 되고 이벤트 금요일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 월요일 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